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과 대기 환경 끝까지 함께하는 전나온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19년도 1회 기사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늘 나오던 거 또 나오는데, 자, 서튼 식에 의해서 지상 최대 오염도를 물어봤어요. 요거 물어보자마자 우리가 떠올려야 되는 거는 그렇죠. C 맥시멈을 가지고 이걸 구해야 된다라는 거고, 여기서 지금 주어진 조건은 굴뚝 유효 높이 요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요 식하고 저 굴뚝 유효 높이와의 관계 우리 이거 여러 번 해본 적 있지 않나요? 그렇죠? 자, 문풀 시간에도 해보고, 자, 이 문제 그럼 일단은 C 맥시멈 식을 좀 써봐야 되는데 어떻게 외웠죠? 그렇죠. 2층 집에다가 이사 왔는데 똑똑하고 헤헤 하고 두 번 웃고 그 다음에 파이에유 하고 갖다 주는 거 있잖아요. 2층 집에 외우셨어요? 그러니까 저희 이사 와가지고 저 파이 좀 드셔보라고 하면서 KY 밑으로 가고 KZ 이제 위로 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C 맥시멈 식을 뭐 간단하게 외울 수가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는 이건 뭐 못 외웠다고 하더라도 굴뚝 유효 높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인자는 어때요? 뭐 나와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는 거니까 요 전체를 갖다가 그냥 K로 이렇게 묶어버리겠습니다. 그러면 식이 이렇게 좀 간단해지겠죠. K 곱하기 HE의 제곱분의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네요. 자, 그러면 어떻게 변화되는가? 처음에는 굴뚝 유효 높이가 HE라고 했을 때 3배가 되면은 처음에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3H2만큼이 되는 거죠. 그쵸? 3배가 증가하니까. 자, 그러면은 항상 이 비율, 처음에 얼마, 처음에 몇 배, 처음에 뭐 몇 프로 이렇게 됐을 때, 자, 처음에 C 맥시멈을 갖다가 이렇게 C 맥시멈 1이라고 한번 해볼게요. 그 다음에 굴뚝을 3배로 증가시켰을 때의 지상 최대 오염도를 C 맥시멈 2라고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식 세울 수 있겠죠. 그랬을 때 우리가 지금 정리된 식을 여기다가 갖다 넣어볼게요. 자, K에 HE의 제곱분의 1 되겠고 3배가 되면 여러분들 여기서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아니 가끔가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 맞나요? 틀리나요? 틀렸죠? 3배 된 거에 제곱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가로를 묶어 주셔야 된다라는 거. 요렇게 묶어 주셔야 되는 거고. 자, 그러면은 요거 정리하면 어떻게 돼요? K끼리 끊어지고 요거 정리되니까는 뭐 9의 HE의 제곱 여기는 뭐 그대로 HE의 제곱분의 1 해서 요렇게 끊어지겠네요. 그러면은 9분의 1이구나 되겠죠. 처음에 얼마가 됐다는 거예요? 유효 높이를 3배 증가시켰을 뿐인데 제곱으로 이 농도가 낮아지니까 9분의 1배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4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굴뚝 유효 높이를 어떻게 해야 돼요? 될 수 있으면. 그렇죠? 증가시켜야 되는 거고 증가시키기 위한 요건 뭐 있었습니까? 그렇죠. 배출가스의 온도를 높이고 외기와의 기온차를 크게 하고 굴뚝의 토출 속도를 빠르게 하기 위해서 마찰력을 줄이든지 단면적을 작게 한다. 이런 식의 대책들도 충분히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것까지 기억해 주시고 자, 1번 문제 4번으로 잡고요. 넘어가서 2번으로 가겠습니다. 최적이 100세제곱미터의 복사실의 공간에서 저는 복사실하고 오존 나오자마자 참 이 또 나왔구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자주 출제가 되는 문제고 자, 얘는 뭐 개론에서도 나올 수 있고 방지기술 파트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고 또한 우리 그 필답형 시험에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소화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 문제입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얘기를 했지만 푸는 건 아주 간단하죠? 해볼게요. 자, 실내 오존의 농도가 0.1 ppm이었는데 5시간 사용 후에 오존 농도는 몇 ppb로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결국 복사실에 복사 후에 오존의 농도는 뭐 이런 식으로 산출되겠죠. 처음에 기존의 농도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복사기를 틀므로 해서 오존이 어떻게 돼요? 증가돼서 추가되는 오존의 농도가 있을 거잖아요. 그쵸? 걔네들을 다 더하면 총 복사실의 오존 농도가 되겠죠. 좋습니다. 자, 그러면 기존의 농도부터 한번 보니까 기존은 얼마였어요? 기존은 0.1 ppm
자, 여기도 ppm이니까 뭐 증가 농도도 일단은 ppm으로 만든 다음에 다 더해서 마지막에 ppb로 환산하면 깔끔하겠죠? 자, 그러면 증가 농도 한번 구해보겠습니다. 증가 농도 보니까 일단은 오존 배출량을 봐야 되는데 분당 얼마입니까? 지금 분당 0.2mg 이렇게 된다라는 거야. 1분당 0.2mg 이렇게 나오고 있고 이거를 지금 몇 시간? 5시간 동안 돌렸어요. 자, 5시간이고 환산 한번 해줘야겠죠? 1시간이 60분이다. 이렇게 환산 한번 해주고 그러면 여기 지금 밀리그램 단위가 나왔고 자, 0.2 곱하기 5 곱하기 60만큼의 오존 밀리그램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걔가 어디에서 배출됐습니까? 이걸 농도 단위로 구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저 최적 100세제곱미터 안에서 배출된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니, 이거 농도라는 개념 아직 못 잡는 분들은 아직 좀 계실 수 있는데 이 최적을 왜 나누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1세제곱미터 박스 안에 이 오존이 요만큼 배출했다면 농도는 1세제곱미터 박스 공간 안에 들어있는 오존 뭐 밀리그램으로 할 수도 있고 밀리리터로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여기서는 얼마예요? 최적이 100세제곱미터 복사실에서 요만큼의 오존이 발생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로 나눈다라는 거. 이해되셨죠? 자, 그래서 100으로 나누는 거고 자, 얘가 ppm이기 때문에 단위가 뭐예요? 밀리리터 퍼 세제곱미터입니다. 근데 지금 얘는 밀리그램 퍼 세제곱미터예요. 그러니까 자, 요 밀리그램을 한번 밀리리터로 환산해 줘야 되겠죠. 자, 0도 실기압 기준이라는 거 확인하셔야 됩니다. 실기에서는 요게 좀 바뀔 수도 있어요. 뭐 25도씨 뭐 이렇게 바뀔 수도 있는데 그랬을 때는 반드시 보정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온도에 따라서 오존의 그 부피가 자체가 온도가 높으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은 0도씨 일기압 기준이니까 뭐 보정할 필요는 없고 반드시 근데 확인은 하셔야 돼요. 자, 오존이 O3니까 분자량이 얼마냐면 얘가 5 하나에 16이고 곱하기 3하면 48이에요. 그러니까 48mg에 얘는 0도씨 일기압에서 부피는 얼마입니까? 22.4ml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끊어서 계산하고 요거 계산기로 눌러보니까 얼마 나오냐면 요게 0.28 ppm 이렇게 쓸게요. 됐죠? 네. 그러면 이제 결론 내겠습니다. 자, 기존이 0.1이고 증가된 게 0.28이에요. 그럼 암산해도 0.38 ppm 이렇게 되겠죠. ppb로 구하는데 ppb하고 ppm 관계 얼마 있습니까? 1000배 차이 나는데 ppb가 1000배 작으니까 1000 곱해주면 380 ppb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으로 잡아주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 문제도 뭐 간단하게 해결하고요. 반드시 좀 풀 줄 아셔야 되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해설을 받는데도 이해가 안 된다. 반드시 질문에다가 남겨주셔야 돼요. 어떤 상세한 부분도 저는 선생님 죄송하지만은 앞에 기초가 좀 안 돼서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건 죄송할 게 아니라 반드시 여러분들 하고 넘어가셔야 돼요. 안 그러면은 실기에서 반드시 또 고생하게 됩니다. 자, 3번 갈게요. 온위에 대한 문제인데 지금 요거는 조금 난이도 있어 보이게 나왔는데 사실은 별거 없는데 자, 비열비를 주어줬어요. 비열비. 원래 온위 구할 때는 자, 온위 우리가 식을 외웠죠? 제가 수업 시간에 한 가지밖에 설명 안 드렸어요. 왜 그러냐면 항상 모든 기출문제를 봐도 그냥 현실에 있는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냥 측정되고 있는 그냥 기온하고 비슷한 레인지에서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비슷한 범위에서 그 온도하고 뭐 기온하고 뭐 풍속하고 이런 게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풀어봐야 실제적으로 여러분들이 실무적으로 데이터를 봐도 어색하지가 않잖아요. 막 말도 안 되는 데이터 갖고 계속 연습하면은 실제적으로 연습할 때 어색할 수 있기 때문에 자, 실제 데이터를 많이 추구를 하는데 실제 데이터가 굉장히 비슷합니다. 그래서 결국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제가 온위를 그냥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0.288 이거 승하면 된다. 왜냐하면 이거 비열비로 해갖고 계산하는 방법도 있는데 제가 여태까지 그렇게 안 나온 경우를 못 봤기 때문에 이 비열비를 나눴을 때 이거를 갖다가 RC 이렇게 해가지고 나눌 수 있어요. 근데 R 구하는 방법이
이거 C-1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구해야 되는데 요게 조금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헷갈릴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래서 요거를 설명을 안 드렸었어요. 왜냐하면 그냥 제가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뭐 말이 계속 장황해지는 것 같은데 요 비열비식으로 한번 풀면서 설명드릴게요. 자, T는 우리가 켈빈 온도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죠. 도씨가 아니라. 자, 켈빈 온도로 집어넣으면 지금 온도가 5도씨니까 273 플러스 5 되겠죠. 그쵸? 278 켈빈이 되겠고 곱하기 자 1000mB가 1기압의 대략적인 그 미리바로 환산한 치죠. 걔를 2000 지금 뭐 실측된 고도에서의 압력을 보니까 860mB래요. 그럼 그 실측 압력을 여기다 집어넣는 거죠. 그 다음에 RC를 집어넣는데 R을 어떻게 구하냐면 여기에서 자 지금 K로 주어졌죠? K-1 또는 저 C로 주어질 수도 있는데 C-1 뭐 아무거나 해도 상관없습니다. 해서 해주면 1.4 마이너스 1 이렇게 돼요. 그죠? 자 그렇게 해서 나온 값이 요게 0.4 되겠고 그 다음에 C가 요거는 그대로 지금 K랑 똑같은 거니까 1.4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면은 여기다 좀 집어넣으면 0.4 나누기 1.4 이렇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요 값을 눌러보면 이게 거의 뭐랑 비슷하냐면 아까 저 구해놓은 0.288이라는 숫자랑 굉장히 좀 비슷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 시험 문제 하다 보면은 C에다가 1 마이너스 하는 거였나? 이거 R에다 하는 거였나? 막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 과정에서 막 멘탈 붕괴가 올 수도 있고 막 조합하다가 찾을 수는 있겠지만은 여러 가지 혼선이 옵니다. 제 경험상. 그렇기 때문에 그냥 모든 식에 다 적용되는 0.288 그냥 편안하게 쓰자. 그러면은 편안하게 썼을 때는 뭐 비열비 뭐 주어지든 상관없이 860 집어넣고 여기 273 플러스 5만 집어넣고 여기다 그냥 뭐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0.288 쓴 그냥 해주면은 답 나온다는 거죠. 예. 그냥 그렇게 구하는 거를 저는 좀 더 권장을 드리고 뭐 여유가 있다. 내가 공부하다가도 시간이 너무 남아 돈다. 그러면 요거 비열비 구하는 것까지 공부하셔도 뭐 괜찮겠습니다. 자, 해가지고 전혀 뭐 강요하고 이런 건 아니에요. 저는 선택지를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구해주면 결국 얘가 290.24 정도 나와서 2번으로 잡을 수가 있겠죠. 자, 좋습니다. 4번으로 넘어갈게요. 자, 요거 나왔는데 홀랜드식 나왔는데 제가 여러 가지 그 유효 상승고 그러니까 연기 상승 높이 식구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거 외우지 말자고 그랬죠. 왜냐면 이런 식으로 식을 주는 게 진짜 95% 이상 나머지는 외워서 하는 건데 그런 거는 외우기도 힘들고 외웠다 하더라도 몇 개 빼먹었고 틀릴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차라리 외우지 말자. 5% 나오면 그냥 운명에 맡기자. 이렇게 하자는 거예요. 왜냐면 그만큼 빈도가 적어요. 안 주는 거는 식을. 자, 이렇게 식을 줍니다. 대신에 우리가 뭘 알고 있자고 했었냐면 이 식에 들어가는 인자들이 뭔지는 좀 알고 있어야 돼. 그것도 모르면 집어넣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간단합니다. 그러면 하나씩 구해보면 유효 연돌 높이를 구해야 됩니다. H2 얘를 구해야 돼요. 그렇죠? 유효 상승 높이 구하라는 게 아니라 연돌 높이죠. 상승 높이면 그대로 그냥 요것만 구하면 끝났는데 그렇죠? 유효 연돌 높이는 뭐 플러스 뭡니까? 그렇죠. 굴뚝 높이 플러스 유효 상승고를 해야지만이 요게 나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유효 굴뚝 높이는 지금 얼마입니까? 45m고 유효 상승고만 따로 한번 구해보자고요. 유효 상승고 저 식에다 좀 집어넣으면 되는데 자, 그대로 하나씩 집어넣어 보죠. 그러면 자, VS는 보통 뭐 나타냅니까? 배출가스? 속도예요. 토출가스? 속도라고 하기도 하고 VS는 뭐라고요? 토출가스 속도. 이거 다른 기호로 뭐라고 쓸 수 있냐면 가스 속도라고 그래갖고 VG라고 표현되는 경우도 있어요. VG 또는 VS는 뭐라고요? 배출가스 속도. 그럼 여기 배출가스 속도 얼마 있습니까? 얘 아니죠. 이 풍속이고 연돌에서 나오는 거겠죠. 그렇죠? 굴뚝에서 나오는 속도 15m/s. 이거 단위는 좀 생략할게요. 다 MKS로 통일하겠습니다. 내경이 2m. 이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D는 우리가 직경으로 많이 쓰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U는 어디다 많이 써요? 그렇죠. 풍속이 U입니다. 5m/s 이렇게 되겠고 그 다음에 밑으로 써볼까요? 자, 여기에다가 1.5
플러스 2.6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3승이고 자, 요거 조심하셔야 돼요. P 넣을 때 P. P가 무슨 단위죠? 압력 단위인데 홀랜드식에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거 뭐였었냐면 압력이 ATM 단위가 아니라 무슨 단위? 요거 미리바 단위입니다. 미리바. 자, 그러면 1기압하에서 몇 미리바죠? 1기압은 몇 미리바? 1기압은 1013미리바예요. 1013미리바. 요거는 좀 기억을 해놔야 됩니다. 1013미리바예요. 대충 1000 정도 해도 답이 한 근사치는 나오는데 정확하게 그냥 외우는 김에 1013미리바입니다. 이거 시험 문제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환산할 때. 자, 1013미리바 이거 집어넣어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다 소문자 T 아니고 대문자 T니까 도씨입니까? 켈빈입니까? 켈빈으로 집어넣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럼 TS 뭐겠어요? VS가 굴뚝에서의 속도니까 얘는 굴뚝에서의 온도가 되겠죠. 그렇죠? 자, 굴뚝에서의 온도 얼마입니까? 배기가스 온도 127도. 그러면 여기다가 273 플러스 127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TA. A는 에어. 공기의 온도예요. 공기는 27도죠? 공간이 부족하네요. 밑에다 쓰겠습니다. 밑에다 이어서 273 플러스 127 마이너스 273 플러스 27이 되겠네요. 나누기 또 배기가스 온도 127 이렇게 하면은 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직경을 곱해줘야 되네요. 2m 이렇게 해서 가로 닫아주겠습니다. 자, 총 이렇게 해갖고 세 줄짜리 식이 만들어졌는데 쭉 계산기로 그냥 누르면 되겠죠. 자, 누르면은 얘가 얼마 나오냐면 델타 H 유효 상승고가요. 요게 17.14m. 17.14m. 그럼 요게 얼마 된다는 거야? 17.14m. 그대로 더해주면 되겠죠. 그렇죠? 더해주니까 얼마 나옵니까? 62.14m. 그죠? 그러면 67. 죄송합니다. 2.14 맞죠? 62.11 해갖고 4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죠. 이거 하나 푸는데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자, 이거 4번으로 이렇게 해서 풀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5번. 다음 중 지표 부근의 대기 중에서 성분 함량이 가장 낮은 거. 자, 이거 뭐 나왔었냐면은 우리가 대기 중에 성분비는 질산화 탄내 이렇게 하고 그 중에서 불활성 기체의 비율은 아네헬크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르곤 불활성 기체 중에 가장 함량이 많죠. 0.93% 정도 있고 네온이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에 헬륨이 그 다음이었고 그 다음에 크립톤이 그 다음이었어요. 자, 여기 지금 보면은 크립톤, 헬륨, 아르곤 나왔습니다. 안에 헬크에 들어있는 애 지금 다 나왔어요. 근데 얘는 뭐예요? 얘는 제논입니다. 제논 또는 뭐 크세논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얘는 함량이 매우 적어요. ppm으로 해도 막 0.06% 이 정도로 ppm 낮은 애기 때문에 잡아주시면 되겠고 혹시나 문제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진짜 그냥 화학적으로 문제 내는 건데 굉장히 어렵게 낸다. 이 제논에 대해서 얘는 불활성 기체예요. 지금 여기 써 있는 애들은 다 불활성 기체입니다. 굉장히 이제 불활성 기체고 이 제논의 특징은 굉장히 무겁다라는 거. 비중이 굉장히 커요. 비중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풍선에다가 이제 제논을 넣으면은 가라앉습니다. 그 정도로 무겁고 헬륨 같은 경우에 우리가 어떻게 돼요? 헬륨 가스 채워놓으면 막 뜨잖아요. 가볍기 때문에 비중이. 근데 이 제논 같은 경우에는 공기보다 수배 더 무겁기 때문에 굉장히 좀 가라앉는다. 그런 특징을 갖는다까지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